각 동마다 난방 방식 변경과 이것을 입주자 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내용의 집회 결의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단지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단지관리단이 존재한다면 전체 단지관리단 전체가 17개 동을 마치 하나로 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 집회를 개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전체의 구분소유자를 선정해서 여기에 5분의 1 추려서 구분소유자를 추려서 이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소집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소집해서 이걸 의결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면 되는데, 이러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각 동마다 각 동 구분 소유자가 나오고 거기에 5분의 1이 또 나와서 그 5분의 1이 집회를 여는 것이 17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7개 열렸습니다. 다만 17개 열리는 일시 장소를 동일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한날 1시에 1동부터 쭉 해서 17개 동까지 쭉 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통과시켰어요. 자, 그래서 각 동마다 집회를 개최했고, 집회 개최는 각각 했지만 그 일시 장소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시간은 좀 걸렸어요. 하지만 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구분 소유자 3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게 집합금법이 바뀌었잖아요. 종전에는 4분의 3, 75% 동의였다가 이게 2021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집합금법 개정으로 고용부분 변경이 있어서 이 정족수 비율이 낮아집니다. 종전의 75%에서 지금은 66.6%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분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 이분은 이제 이런 난방 방식 변경하려면 과도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용이 결국은 구분 소유자나 입주자의 어떤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싶다, 이런 취지하에서 다투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이러한 집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관련된 법이 집합금법이죠.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지만 이런 난방방식 변경 같은 고용부분의 변경은 원래 모법인 집합건물로 돌아와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규정에 맞춰 가지고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변경이 바로 집합건물법 15조입니다. 15조 1항에 고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이 머리수잖아요. 이 구분 소유자 머리수 3분의 2 이상과 그리고 의결권, 기본적 지분입니다. 지분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3분의 2 이상. 이게 법이 개정이 2020년 2월 4일 됐고, 이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게 2021년 2월 5일부터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5일 이후였으니까 종전 같은 경우는 75% 동의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 이후였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됐었던 사안이에요. 다만 단서 이런 경우는 이게 그 일반 통상 집회 결의, 즉 과반수, 구분수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로 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 족한 경우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경우,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 보시면 이런 경우에 고용부분 변경이 다른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 관련돼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요거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 난방 방식 변경 같은 경우는 전체에다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은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최근이었는데요. 집합금법상 고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그 결정문이거든요. 결정문에서 이 목록을 인정한 건데 그 목록 중 하나가 뭐였냐면, 좀 키워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난방방식을 현재 소형 열 병합 중앙 난방방식에서 지역 난방방식으로 전환한 내용의 변경 결의,
이것하고 이 집회에서 뭘 통과시켰냐면 이 두 가지를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집회 이후에 이런 난방전환공사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을 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여기에 동의하는 결의, 요걸 하나 포함시켰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까지 준공 이후로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고용보험 변경 때문에 별도의 관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이유는 없었거든요.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긴 하지만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입대위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관리단을 다시 만들어서 이 관리단을 가지고서 이 관리단이 별도로 이런 난방방식 변경을 추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중복된, 이 관리에 있어서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공용보험 변경에 찬성하고 이게 1항이었죠. 1항 결의. 그 다음에 변경하려면 철거하고 시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또 계약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계약 체결이나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 이런 고용보험 변경을 위한 후속 조치는 그다음에 비용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은 누가 한다? 입대가 한다. 이렇게 별도로 결의를 받아놨던 것입니다. 또 이게 없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 봐 그랬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동의는 했어요. 근데 이런 동의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단이 관리인을 뽑고 또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번거롭거든요. 어차피 관리단 말고도 입대위에서 이 아파트를 전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서 입대위에다가 권한을 전부 다 위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투시는 분은요. 관리단이 했던 관리단의 권한인 것을 왜 입대위에 위임하느냐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법원에서는 입대위에 위임해서 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는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대위가 계약 체결하고 입대위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